인간은 자신보다 약자를 찾아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자로 간다면 가까운 사람, 바로 처 또는 자식이 됩니다. 집에서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은 회사에서 윗사람에게 복종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태일 수도 있죠. 또는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사회 약자를 골라서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 심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민자 또는 여자, 아직은 평등이 실현되진 않았으나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하여튼 여자도 속한다 보고요. 어린애 또는 성소수자, 장애인,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분들, 예를 들면 노동자 또는 청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겠죠. 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런 사례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코 원숭이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개코 원숭이가 그런다는 것은 이건 본능인 거죠. 유전 형질에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원숭이, 아직 진화가 덜 된 원숭이의 그 유전적 특질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탠포드의 로버트 사브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코 원숭이, 그들은 they only have to spend on about 3 hours a day. 하루에 3시간 정도만 보낸다고 합니다. Getting their calories, 그들의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다시 말하면 먹는데 3시간 정도만을 두린다는 거죠. If they only have to work, 만약 그들이 3 hours a day,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일을 해야 된다면 they've got 9 hours of free day every day. 매일 9시간의 시간이,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devote to, 헌신해서 making somebody else, 다른 사람을 그냥 미저러블, 비참하게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스트레스 푸는 걸로 푼다는 거죠. They are not being stressed. 개코 원숭이는 라이언, 사자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chasing them, 그대로 all the time, 항상 쫓아다니는 사자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인간도 사자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죠. 그들도 그렇다 하네요. 그들이 being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each other, 서로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사실 인간이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가하죠. 가까운 사람끼리, 또 윗사람, 아랫사람 뭐 상관없이 they are being stressed,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social, 사회적 또는 psychological, 심리적 tumult, 혼돈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 의해서 혼돈을 받아요. 그 심란한 상태는 invented by their own species, 그들 자신의 종들이 만들어낸 그런 tumult입니다. They are perfect, 그것은 완벽한 모델입니다. 하나의 westernized stress-related disease, 서양의 그런 서방 세계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괴롭힐 때 나오는 그것들이 결국에 암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스트레스는 암과 직관된 연관성이 있어요. 감정 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는가? When we are emotionally charged, 우리가 감정적으로 차지가 될 때, 뭐겠어요 차지를요? 해석 안 해도 아셔야 돼요. 그냥 알잖아요. charge, 충전하다, 감정적으로 충전했다, 뭐가 충만돼 있다, 아 감정적으로 뭔가 격양돼 있다, 어떤 단어도 상관없어요. 느끼는 대로. 자,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차징이 될 때, 뭔가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이렇게 할게요. 가득 차 있을 때 감정으로 we often use anger, 분노를 이용해서 hide our more primarily, 우리의 좀 더 주요한, 좀 더 깊은 이모션, 감정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 분노를 이용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좀 더 깊은 내면에 있는 감정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화로 가득 차 있거나 막 그럴 때, 감정적으로 뭔가 격앙돼 있을 때, such as 이를테면 sadness, 슬픔이나 fear, 분노 같은 감정, 이걸 숨기는 거죠. 이것들은 which doesn't allow for true resolution to occur, 이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는 걸 허용하지 않게 돼요. Separate yourself, 너 자신을 emotional upsetting, 정서적, 감정적으로 upsetting, 불안케하는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gives you space, 당신에게 공간을 주는 거예요. You need to better,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understand,
상황을 what you are truly 당신 진정으로 feeling 느끼고 있는 게 뭔지를 이해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상황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가 스트레스를 받아. 분리시키세요. 여러분하고. 어떻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좀 널리 볼 필요가 있다. 시험 공부 내가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런 여유도 필요하고 시험이라는 게 인생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죠.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험의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까 시험 못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쫌생이라 말하죠. 이게 쫌생이죠. 사실은 본이 쫌생이라 얘기를 안 해요. 자기는 현실 직시라고 하지만 그냥 쫌생이에요. 자, 그래서 보다 더 이해한다는 거죠. 당신이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무언지를. So, 그래서 you can move more clearly. 좀 더 명확하게 articulate. 표현한다는 거죠. 당신의 emotion, 감정을 logical, 논리적이며 less emotional way,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time out. 다시 말하면 중간에 약간 휴식을 가는 거죠. time out 또한 help spare 아낀다는 거죠. innocent bystander 옆에 있는 사람, 무고한 옆에 있는 사람을 또 구해주는 데 도움을 되죠. 그 사람들을 아껴주는 데 도움을 됩니다. When confronted with a situation 상황에 직면했을 때 that don't allow us 우리가 deal with your emotion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걸 허용치 않아.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걸 허용치 않거나 또는 cause us 우리에게 suppress them 그 감정을 억누르게 하거나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we may transfer our feelings, those feelings, 우리의 감정을 to others people,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죠. 또는 situation, 상황에 전이시킵니다. At the later point,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후의 시점에 지금 바로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다른 사람이 누구죠? 가족이에요. 대부분. 또 상황이 누구죠? 또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일 수도 있겠죠. 왜 학폭이 생깁니까? 학교 폭력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가 감정을 다룰 만한, 처리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에 직면한 거예요. 또는 그 감정을 억누러야 되는 상황. 이게 뭐겠습니까?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겠죠. 결국 입시 스트레스는 그 사람을 쫌생이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좁게 봐야 되거든요. 말처럼 앞으로만 뛰어가게끔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이러한 강압적 방식은 결국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시험이 안 나오면 부모에게 화내고 뭐 이런 짓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물론 여기서는 엄마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빠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럼 아빠가 또한 그렇게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 보이면 거꾸로 아빠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습성은 원숭이에게도 보이거든요. 자, for instanc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If you had a bad day at work. 자, 당시 일터에서 bad day, 안 좋은 날을 겪었어요. 그러면 you may suppress your feelings at the office. 사무실에서는 당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도 있겠죠. only to. 그것이 결국에는 find that you release them. 그 감정을 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Getting into fight. 싸움으로. 누가 싸울 거예요? 당연히 your kids겠죠. 당신의 아이 또는 spouse, 배우자와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푸는 거죠. When you get home later. 차후에 집에 도착했을 때, that evening, 그날 저녁. Clear, 명확히 your anger, 분노는 didn't originate at home. 집에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 분노는 집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you, 당신은 released it there, 거기서 풀죠. 집에서. When you take appropriate time, 적절한 타이밍, 시간을 갖고 digest, 소화하고 analyze, 분석하세요. 당신의 feeling, 감정을. You can mitigate, hunting, 사냥하고 upsetting, 당황케 하는 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사냥하거나 당황케 하는 것을. Who have nothing to do with situation, 그 상황과 have nothing to do with,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사람에 대해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어떤 경우도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는 엄청난 자제력이 있다? 인간은 꼭 그럴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학교에서나 또는 회사에서 받으면 그 해소는 어디서 해야 된다? 감정 해소는 회사에서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이 엉뚱한 데 하지 마세요. 친구한테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동료한테 하지 마시고, 또 집에 와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대상과 해결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간의 감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 암기하고 오는 강박적인 스트레스가 때로는 쓸데없는 형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도 편안하고, 편하다는 말은 무조건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항상 재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뭐라고요? 새끼를 똑같은 거 먹으면 지겹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영어 공부도 내가 영어 너무 좋아하더라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디폴트 값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걸불가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항상 좋을 수는 없다. 그래도 자기가 좋아한다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싫었던 음식 먹는 거와는 다르죠. 그래도 맛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joy, 즐거움을 moment, 즐거운 순간을 항상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그래야 스트레스가 생겨서 영어 공부하는데 남한테 화를 낼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또 이런 분들이 영어가 하다가 안 되면 꼭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단어 암기해 해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시키거나, 아니면 친구한테도 야 문법은 이거 해야 돼 라고 강요하거나, 자기 생각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영어 강사는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상한 애들도 있어요. 영어 강사는 이 사람 거 들어야 돼, 상위권 이 사람 거 들어, 다 거짓말입니다. 상위권 이 사람 들어, 그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걔가 듣는 애가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걔는 학생일 뿐이에요. 학생은 수준이란 것들은 없어요. 그냥 해석을 좀 더 잘한다, 좀 빨리 한다,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 아이는 단어를 3만 개 암기했는데 3만 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3만 개라는 숫자가 뭔가를 대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에 보통 사용하는 단어 수가 45만 단어예요. 그 수능에서 5,500단어가 하지만 단어 숫자는 그 정량 어떤 숫자잖아요. 숫자. 그런 것들로 모든 걸 대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국어 잘하시죠? 근데 여러분 국어는 도대체 몇 단어 알고 계세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로 통계 잡은 적 없지만, 제가 통계 잡은 거는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식을 갖고 이걸로 해야 되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언어는 어떻게 습득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 많이 그래도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죠. 언어를 어떻게 배워요? 답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언어를, 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단어 암기시킨 게 아니고 구문독해 같은 시킨 것도 아니므로 어떻게 내가 글을 얻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글을 읽고 있더라고요.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그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어 공부했는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영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영어 공부했는지 몰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